설치를 해주시는데, 아마 설치가 되어 있으면 설치가 따로 진행이 안 될 수도 있으니까, 자, 저는 한번 확인만 해볼게요. 저는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가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설치를 진행할 건데, 만약에 이렇게 윈도우 키 누르셔가지고 비주얼 딱 쳤는데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가 있다, 그러시면 굳이 설치 안 하셔도 됩니다. 그냥 보시고요. 나중에 집에 가서 해보실 때 영상 보고 하세요. 자, 동의합니다 하고 다음, 요거 그냥 다음 눌러주시면 되고요. 다음 눌러주시면 되고요. 자, 요거는 추가, 아이콘 추가 이런 거니까 나중에 찾기 편하게 하려면은 체크해서 다음 하시면 됩니다. 설치 끝.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래서 설치 진행될 때까지 잠깐만 기다려 줄 거고요. 그 사이에 요것도 좀 다운로드 받아 줄게요. 파이썬.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 파이썬 코드를 작성해서 실행을 하려면 필요한 거고요. 다운로드 받아 주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바로 다운로드 받아 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자, 이거 역시 설치가 되어 있으신 분들은 설치가 안 되실 거거든요. 그러면은 그냥 오늘 하시고 영상 보고 집에서 해보시면 됩니다. 이거 하실 때 인스톨 나우 바로 하시면은 설치가 되는데, 하기 전에 add python pass라고 해서 이걸 꼭 체크를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인스톨 나우 해서 설치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 사이에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가 설치가 완료가 되었고요. 요거 체크된 상태로 이제 종료하시면은 바로 실행이 됩니다. 요런 프로그램이에요. 그냥 메모장 같은 거예요, 메모장. 되게 기능이 좋은 메모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쓰이고 있는 편집기 중에 하나고요. 자, 요거 일단 세팅을 하나 해줄 게 있는데, 자, 여기 왼쪽에 이렇게 아이콘 5개가 보이실 거예요. 요거는 그냥 따라 하시면 됩니다. 어차피 여러분들을 뭐 파이썬을 좀 배우는 그런 시간은 아니니까 그냥 파이썬 되게끔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테트리스 모양 있죠? 요거 누르시면은 다양한 플러그인을 설치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파이썬이라고 검색을 해서 파이썬 익스텐션 팩이라고 있어요. 요거 인스톨 해주시면 됩니다. 파이썬 익스텐션 팩 인스톨. 기다리시면 돼요. 인스톨이 진행되고 있고요. 그 사이에 좀 느리네. 자, 저 조금만 기다려 줄게요. 여기 설치가 아직 안 됐습니다. 자,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같은 경우는 이렇게 설치가 끝나면 뭐 X를 get started, 요건 X 눌러주셔도 됩니다. 필요 없는 거니까. 자, 그 다음에 요거 종이 모양 있죠? 파일인데, 여기서 이제 파일을 뭐 폴더 만들고 파일 만들고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하나 만들어 볼게. 오픈 폴더 하나 눌러서 저희 뭐 C 드라이브에다가 작업 폴더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새 폴더 해가지고 워크, 자, 폴더 선택을 하면은 워크라는 폴더로 세팅이 돼요. 뭐 요거는 yes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 요거 눌러서 파일을 하나 생성할 수 있어요. 요거 눌러서 db 테스트라고 할게요. 저는
그리고 확장자는 .py로 해주세요. 자, 그리고 이게 처음에 세팅할 때 이게 글씨가 좀 작아가지고 불편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파일에서 프리퍼런시스에서 세팅스 해가지고 폰트만 좀 키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하자마자 여기 폰트 사이즈가 나오긴 하는데 만약 안 보이시면은 여기서 폰트라고 치시면 돼요. 검색해서 폰트라고 치시면은 여기 에디터의 폰트 사이즈라고 있습니다. 자, 저는 여기를 한 24 정도로 할 거고요. 여러분들이 편하신 글자 크기로 정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고 돌아오면 좀 크게 작성할 수가 있고, 그리고 그 사이에 저는 설치가 완료가 됐어요. 파이썬이. 클로즈 하시면 되고요. 별거 없습니다. 이게 끝이에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터미널이라고 있어요. 요 상단에 터미널,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안에서 요 위에 상단 메뉴 보시면 터미널이 있습니다. 여기서 뉴 터미널을 눌러 주시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서 파이썬 코드를 작성을 하시고 파이썬 그 프로그램의 결과는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단 세팅을 하고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다 그거를 프로그래밍을 이제 어느 정도는 해보셨다라고 제가 예전에 사전 조사를 통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럼 파이썬에서 우리가 이제 프로그래밍 할 때 기본적인 4가지 4대 요소 있죠. 변수, 자료형, 조건문, 반복문이죠. 그러니까 요거에 대해서 파이썬을 혹시라도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파이썬에서는 변수랑 자료형이랑 뭐 이런 게 이렇게 쓰입니다 정도만 간단하게 소개를 드릴 거예요. 자, 혹시라도 이제 자바나 C 언어를 하신 분들은 이렇게 int a 이런 식으로 하셨을 텐데 파이썬에서는 이렇게 자료형을 앞에 적지 않습니다. 그냥 변수명 하고 값을 대입해서 쓰시면 돼요. 자, 그리고 문자열은 똑같아요. 쌍따옴표를 이용해가지고 여타 다른 언어랑 비슷합니다. 그리고 10.1 이런 식으로 실수도 저장 가능하고요. 단 앞에 뭐 이렇게 int, 스트링 이렇게 붙이진 않습니다. 자, 역시 파이썬에서도 자료형이 다 존재하기 때문에 이거를 나중에 확인을 할 때는 이렇게 타입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긴 해요. 타입 A 하면은 A의 타입이 리턴이 됩니다. 근데 뭐 일단 지금 저희는 이렇게 디테일하게 다루진 않을 거고요. 자, 만약에 이제 어떤 값이나 변수가 있을 때 가장 많이 쓰는 게 뭡니까? 일단 프린트죠. 출력. 출력은 프린트로 하면 돼요. 이렇게. 자, 그러면 10이 출력이 되겠네요. 그죠? 실행을 하실 때는 컨트롤 F5를 눌러주세요. 자, 만약에 안 되시면 여러분 이렇게 저처럼 파이썬 인터프리터를 선택하라고 나올 수도 있어요. 이거 왜 그런 거냐면 얘가 파이썬보다 먼저 설치돼 가지고 뒤늦게 설치된 파이썬을 못 찾아서 그렇습니다. 그럴 때는 한번 꺼졌다가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다시 켜주세요. 윈도우 누르신 다음에 비주얼 하시면 나옵니다. 자, 해서 다시 컨트롤 F5 누르시면은 이렇게 10이 출력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도 좀 작아서 잘 안 보이잖아요. 그죠? 여기 터미널 쪽. 자, 그럼 파일에서 프리퍼런시스 세팅스 다시 들어가셔가지고 터미널이라고 쳐보겠습니다.
terminal. 그럼 터미널 설정 관련된 게 나오는데 다 아실 필요 없고요. 좀 내려보시면 폰트라고 보일 거예요. 조금 더 내려보시고 쭉 내려보시면 돼요. 좀 많이 내려야 됩니다. 어딨냐, 여기 있다. 터미널 인터그레이티드 폰트 사이즈. 이게 이렇게 하면 나오려나? 이렇게 하면 더 빠르게 찾을 수 있습니다. 터미널 띄고 폰트. 그럼 여기 터미널 폰트 사이즈 있죠? 이것 또한 20으로 바꿀게요. 22. 이거는 저랑 똑같이 하실 필요 없고 여러분들 실정에 맞게 하면 이렇게 바뀝니다. 그래서 10이 출력되는 거를 이제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폰트 사이즈를 했으면은 다시 돌아올게요. 자, 간단하게 넘어갑니다. 이렇게 해서 프린트 A, 프린트 S, 프린트 D, 컨트롤 F 하면 실행할 수 있고요. 여기에 결과를 볼 수가 있다. 자, 그 다음에 이런 일반적인 문자, 숫자, 실수 말고 뭐도 있죠? 배열도 있죠. 배열. 자, 파이썬에서 배열은 이렇게 대괄호를 이용해서 표현을 하고요. 이런 식으로 저장을 합니다. 그리고 ARR을 해보시면은 잘 저장이 됐죠? 사용 방법은 똑같아요. 대괄호 치시고요. 원하는 인덱스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1을 꺼낼 수가 있죠. 그래서 비슷하죠? 자, 그리고 조금 다른 게 여기서 C 언어나 자바만 하셨던 분들은 여기서 조금 헷갈릴 수 있는 게 반복문이랑 조건문 할 때 문법이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요거는 조금 익숙해질 필요가 있는데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예를 들어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쓰죠. 대부분의 언어는 이렇게 쓰죠. 타입형 언어는 이렇게 해서 0부터 10까지 뿔뿔 이렇게 쓰죠. 중괄호. 파이썬에서는 이게 중괄호를 안 씁니다. 파이썬에서는 중괄호 안 쓰고요. 영역을 들여쓰기로 표현합니다. 인덴트.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조건문으로 먼저 볼게요. 조건문. 대부분 언어에서는 이렇게 많이 쓰죠. 그래서 여기가 true면은 여기가 실행되는 구조인데 파이썬에서는 이 중괄호를 쓰지 않습니다. 자, 그럼 뭘 쓰냐? 이렇게 땡땡을 씁니다. 땡땡. 중괄호 대신 땡땡을 쓰고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절대 안 돼요.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다른 언어에서 이 중괄호를 이용해서 표현하는 부분을 파이썬에서는 들여쓰기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라인에 있으면 안 되고요. 탭을 눌러서 탭이라든지 아니면 스페이스를 이용해서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이제 이 부분에 적용받는 코드가 요거다 라는 뜻이고요. 이게 만약에 이렇게 같은 라인에 있으면 이 부분에 적용받는 코드가 지금 없는 상태입니다. 얘랑 얘랑은 아무런 관계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조건문에 연결된 코드를 표현하시려면 요 땡땡 하신 다음에 중괄호 대신 들여쓰기를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true는 대문자 t로 시작을 합니다. 파이썬에서는. 보통 여기서는 이렇게 많이 쓰죠. 어떤 변수가 이렇게 있으면 C가 5보다 크다. 그럼 참이죠. 그러면서 실행이 되는 거고. 이런 건 똑같은데 이것만 좀 주의를 하셔야 돼요. 파이썬 처음 쓰시는 분들은 여기서 엄청 실수하실 겁니다. 이렇게 하시거나 아니면 땡땡 해놓고 들여쓰기를 안 하시거나
아예 에러납니다. 이거 들여쓰기를 해야 된다. 요것만 주의를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럼 한번 테스트를 먼저 해볼게요. 자, 요거 컨트롤 F5 누르시면은 헬로가 나오죠. 참이니까 1로 바꿔서 하시면 안 나와요. 뭐 그냥 평범한 조건문입니다. 자, 그 다음에 포문 같은 경우도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었을 텐데, 아마 자바나 시어너 하셨던 분들도, 그러니까 C++ 같은 거 하셨던 분들은 뭐 향상된 포문이라고 해서 아마 보셨을 거예요. 실제로 인덱스를 직접 만드는 게 아니라 배열이 있으면 배열을 하나 잡고 그 앞에서 하나씩 꺼내는 방식을 쓰는데, 아시는 분들은 그냥 쓰시면 되고요. 모르시는 분들은 보통 요새는 이렇게 안 씁니다. 반복문을. 배열이 있으면 이렇게 배열이 있으면 이렇게 배열을 오른쪽에 두고 여기다가 뭐 이렇게 변수 하나 만들어 가지고 여기 있는 걸 하나씩 여기로 빼서 이 TMP를 사용하는 그런 방식을 요새는 많이 써요. 자바든 C++이든 파이썬도 이런 방식을 이용해서 반복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지 않고요. 파이썬에서는 살짝 파이썬 방식으로 변형을 해볼게요. 여기에 배열이 와야 되는 건 맞아요. 이제 땡땡 대신 in이라고 하시면 되고요. 파이썬에서는 자료형이라는 걸 딱히 언급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쓰게 됩니다. 자, 그럼 어떤 의미다? ARR이라는 배열에서 제일 앞에 거부터 하나씩 빼가지고 이 변수에 담습니다. 자, 그리고 땡땡 나왔죠? 그럼 들여쓰기. 그 다음에 TMP를 출력을 하시면은 이게 5번 되는 거예요. 5개니까. 앞에서부터 하나씩 빼가지고 담아서 실행하고, 두 번째 거 빼서 담아서 실행하고, 세 번째 거 빼서 담아서 실행하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1, 2, 3, 4, 5 이렇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뭐 이 정도로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쵸? 자, 그리고 뭐 프로그래밍을 해보신 분들은 이제 눈치껏 보면은 파이썬에서는 저렇게 쓰네 이거를 하면서 금방 적응을 하실 겁니다. 자, 그리고 함수까지는 일단 진행하지 않을게요. 그쵸? 자, 그럼 일단 다 지우고요. 자, DB 프로그래밍이라는 건 뭐냐면 그 파이썬을 가지고 프로그래밍 할 수 있죠. 프로그램 만들 수 있잖아요. 만들다가 내가 뭐 데이터를 프로그램이 사용하는 데이터를 좀 저장을 해놔야 된다. 좀 영구적으로 보관을 해야 된다. 그러면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파일에 저장하는 겁니다. 파일에 저장해서 충분히 데이터를 유지를 할 수 있는데, 파일로 데이터를 다루고 저장하는 게 좀 공수가 들죠. 그래서 그걸 좀 편하게 하기 위해서 나온 개념이 DB니까 어떤 데이터를 유지하기 위해서 DB를 사용한다는 거예요. 프로그램 쪽에서. 그렇죠? 자, 그럼 저희가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어 볼 거냐면 간단한 주소록 프로그램을 만들 겁니다. 이거는 뭐 바이블 예제죠. 어떤 언어를 하든 어떤 프로그램을 하든 다 이거 만들고 시작하죠. 자, 그러면 만약에 DB를 안 쓴다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사람 이름과 사람의 주소를 저장한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사람 이름을 저장하는 names 라고 해서 여러 개 저장할 거니까 배열로 만들고, 그리고 주소는 홈즈라고 할게요. 자, 이렇게 저장소가 2개 필요하겠죠. 물론 하나의 배열에다가 주소랑 이름 다 저장할 수 있는데 그러면 데이터 관리하기 힘듭니다. 우리가 DB에서 테이블 나누듯이 프로그램 할 때도 성격이 다른 데이터를 배열을 구분을 하는 게 좋아요.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되죠? 사람 한 명을 저장을 하실 때 names에다가, 자, 여러분 요거는 파이썬에서
요거는 좀 알아주셔야 돼요. append라는 함수를 써서 저장을 합니다. 보시면은 names가 지금 비어있죠? 데이터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요거 names를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 비어있는 걸로 나오죠? 요거 지금 출력한 겁니다. names. 근데 이제 names에다가 append라는 거를 이용을 해서 1을 한번 넣어볼게요. 그리고 다시 출력. 이렇게 1이 들어가요. 그죠? 그래서 파이썬에서는 배열에다 데이터 넣을 때 이렇게 넣으시면 돼요. 그러면은 뒤로 차곡차곡 쌓여서 들어갑니다. 됐죠? 자, 그래서 요거를 한번 이름을 한번 저장을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홍길동, 대전 사는 홍길동. 자, 일단 이름은 네임스에 저장을 하시면 되고요. 홍길동은 대전 산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홈스에다가 append 해가지고 대전 하시면 되죠. 자, 그래서 이렇게 저장하시면 되고요. 자, 첫 번째 홍길동 데이터 저장. 자, 그리고 한 명 더 넣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저장을 하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한번 보시면 돼요. 프린트 해가지고 names를 보시면 홍길동 이순신, 홈스를 보시면 대전 서울, 이런 식으로 이제 데이터를 저장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자, 근데 요게 조금 구색이 아직 안 갖춰졌죠. 그죠? 이렇게 나오면 안 되고, 실제로 어떤 우리의 주소록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사람이 보는 화면이 이건데, 여기 요 시커먼 터미널 화면인데, 이렇게 나오는 것보다 좀 예쁘게 꾸며서 보여주는 게 좋겠죠.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하지 말고 자, 이런 식으로 보여주면 어떨까요? 주소록. 그래서 첫 번째 사람은 뭘로? 자, 네임스의 0번째가 되겠죠. 이렇게. 이것도 이렇게 해서 이름 땡땡 하고 이 프린트에다가 컴마 이용해가지고 값 2개 넣어주시면은 둘 다 출력이 돼요. 여기는 홈스의 0번째. 이런 식으로 하게 되겠죠. 여기 두 번째는요. 여기다 줄 한 번 넣어주고 이거는 1번째 이렇게 꺼내시면 되죠. 지금은 뭐 DB랑은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냥 간단한 주소록 프로그램 만들고 있는 거예요. 파이썬으로. 자, 됐죠? 자, 그 다음에 요거 사실 요거는 지금 데이터가 100개 쌓이면은 100번을 이렇게 써야 되는데 말이 안 되죠. 반복문을 쓰셔야 됩니다. 자,
자, 그래서 요거를 포문을 이용해서 반복문을 돌리시는데 배열이 두 개죠. 자, 그럼 만약에 주소록 프로그램에서 저장해야 될 데이터가 좀 더 많아지면은 배열도 많아지니까, 자, 여기서는 여러분 그걸 한번 쓸게요. 맵을 한번 쓸게요. 맵 다 아시죠? 자, 요게 이제 프로그램 시간이 아니라서 제가 어디까지 좀 해야 될지 좀 애매하긴 한데, 그래도 이건 써야 되니까 한번 소개를 드릴게요. 자, 맵이라는 개념 아시죠? 어레이랑 맵의 차이 아시죠? 어레이, 배열. 자, 배열은 데이터를 뭘로? 순서로 관리하는 거고, 인덱스라는 걸 관리하죠. 0번째, 1번째, 2번째, 3번째. 그렇죠? 그래서 숫자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일괄 처리라든지 이런 데 좋고요. 자, 맵 같은 경우는 데이터를 키로 관리하죠. 자, 여기서는 키라고 보통 부르긴 하는데, 이제 보통은 이렇게 문자로 많이 씁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문자로 관리하는 것을 맵이라고 하고요. 파이썬에선 요거를 이제 파이썬 용어로는 리스트라고 하고, 여기서는 딕셔너리라고 하긴 합니다. 근데 다른 언어에서의 맵과 배열이랑 똑같은 거예요. 아시겠죠? 아마 C 언어 계열 또는 자바 계열에서 하신 분들은 어레이랑 맵이라는 걸 많이 써보셨을 거예요. 그죠? 그거랑 똑같은 거라고 보시면 되고, 파이썬을 해보신 분들은 뭔지 다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요거는 그냥 간단한 상식. 배열은 일괄 처리에 좋고, 맵은 구조화에 좋고.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홍길동에 대한 정보를 한 묶음으로 관리하고 싶다. 그러면은 배열로도 관리할 수 있고 맵으로도 관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홍이라고 해가지고 홍길동에 대한 정보가 두 개잖아요. 요거랑 요거. 이거를 이렇게 저장하는 것과 이렇게 하면은 첫 번째가 이름이고 두 번째가 주소라는 것을 내가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죠? 왜냐하면 이게 배열 같은 경우는 꺼내올 때 이렇게 꺼내오니까, 0번째, 1번째 이렇게 꺼내오니까. 그죠? 0번째가 뭔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내가 기억을 하고 있어야 한다. 자, 요게 이제 배열로 저장한 거고요. 이번에는 맵으로 저장해 보겠습니다. 자, 맵은요 이렇게 중괄호를 이용해서 저장을 하고요. 자, 배열 같은 경우야 이 순서대로 숫자를 부여하기 때문에 우리가 따로 여기에다가 뭐 얘가 0번째고 얘가 1번째라는 것을 따로 기입하지 않아도 되지만, 이제 맵 같은 경우는 이 데이터를, 홍길동이라는 데이터를 찾을 때 이제 숫자로 찾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 데이터에 이름을 붙여줄 거기 때문에, 이 홍길동이라는 이름을 찾을 때는 어떻게 언급을 할 것이냐, 앞에다 적어줘야 돼요. 땡땡 하시고요. 이 앞에다가 이건 이름이 되겠죠. 이름. 자, 그리고 대전이라는 이 데이터는 뭐예요? 사는 곳, 거주지가 되겠죠. 자, 이 차이 보이시나요? 다 아시겠지만 배열은 0번째, 1번째 이런 식으로 그냥 순서대로 인덱스가 부여가 되고요. 이런 딕션, 그러니까 맵 같은 경우는 내가 데이터에다가 이름 붙이는 거죠. 요런 걸 이제 키라고 합니다. 맵에서 데이터를 찾기 위한 데이터를 키라고 불러요. 자, 그러면은 배열에서 사람 이름 가져올 때는 이렇게 가져오게 되겠죠. 맵에서 사람 이름 가져올 때는 이렇게 가져오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사용하기 훨씬 편하겠죠. 그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나중에 파이썬을 가지고 DB에서 데이터 긁어오면은 이렇게 맵 형태로 나와요. 여기에는 칼럼 이름이 들어갈 거고요. 그래서 일단 요 맵의 사용 방법을 일단 익혀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는 사용하지 않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한 명 더 있었죠. 이순신. 그죠? 그러면 아마 요거를 그대로 복사해가지고 여기만 이렇게 바꿔주면 되겠죠. 키는 바꾸면 안됩니다. 그죠? 왜냐면 키는 우리가 똑같이 이름을 찾거나 거주지를 찾을 때 이걸로 찾는 거라서 이게 달라지면은 찾는 방법이 달라지면서 우리가 혼란스럽게 돼요. 그죠? 그러니까 키는 똑같이 유지를 해줘야 됩니다. 데이터는 달라져도. 그래야 구조가 계속 동일한 구조를 유지를 할 테고요. 이거는 리로 바꿔줄게요. 이렇게. 됐죠? 자, 그 다음에 이 유저가 이제 점점 많아지면은 이거를 또 코드상으로 다 표현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 이거를 리스트에 담는 거예요. 요 홍이랑 리가 있으면 얘를 뭐라고 할까요? 유저 리스트라고 할까요? 이렇게. 여기에다가 이렇게 담아주면 되죠. 자, 여기까지는 이해되시죠? 그죠? 원래 이렇게 우리가 배열 두 개를 만들어서 배열이 데이터를 여러 개 저장할 수 있는 구조니까요. 하려고 했는데 이게 사용을 하다 보니까 조금 배열이 너무 많으면 관리하기가 불편하다. 그래서 일단 관련된 것끼리 묶어놓고요. 맵으로 묶어놓고 그 맵들을 하나의 리스트에다 저장을 하겠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게 사실 어떤 느낌이냐면 이 맵은 약간 테이블 만드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 그죠? 우리가 여기서 유저 테이블을 만든 적은 없으니까 여기로 가서 한번 볼게요. 여기서 커스텀 한번 볼게요. 이게 이제 키라고 보시면 되죠. 우리가 파이썬에서 사람 이름, 거주지 이렇게 맵을 딱 구조를 잡아놓고 여러 개 쌓아 나가는 방식은 마치 테이블에서 요거 정해놓고, 그죠? 이름, 거주지 정해놓고 계속 쌓아 나가는 거잖아요. 이렇게 해서. 그럼 요 하나가 이제 맵 데이터가 되는 거죠. 요 행 하나가. 그죠? 하나가 맵 데이터가 되는 거고, 요거는 키고요. 해당 맵의 키고요. 그리고 요 행들이 여러 개 모여 있는 거는 맵을 여러 개 저장하고 있는 거니까 맵 리스트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파이썬을 이용해서 DB에 접근해가지고 데이터를 꺼내오면 이 한행 한행은 맵으로 표현이 되고요. 그렇죠? 이 맵을 여러 개를 가져와야 되니까 이 맵의 리스트, 맵의 배열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미리 우리가 이렇게 잡아주는 거예요. 자, 아시겠죠? 자, 해서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이 파이썬을 모르시는 분들은 자바 버전으로도 제가 올려드릴게요. 자바 코드 한번 보세요. 자, 그 다음에 근데 되게 쉬워요. 자바 하신 분들이 이걸 못할 리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저장한 거를 이제 꺼내서 써야겠죠. 여기까지만 해보고 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저장하시면 안되고 통길동 데이터를 저장할 때는 이렇게 먼저 맵으로 만들고 이걸 유저 리스트에 저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여기다 좀 내릴게요. 이렇게. 이렇게 하시고 이제 이렇게는 저장을 안 한다. 이것도 이렇게 저장 안 한다. 이렇게 미리 넣어놔도 되고요. 아니면 아까처럼 자, 이렇게 비어있는 상태에서 유저 리스트 점 어펜드 홈 이렇게 넣으셔도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는 포문을 돌리긴 돌려야겠죠. 근데 유저가 이 유저 리스트라는 데 들어있으니까 여기서 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배열 놓고 여기에 변수 넣으면 여기서 제일 앞에 있는 거 먼저 꺼내서 담아준다. 그 다음에 여기 들여쓰기 한 부분에서 사용을 하게 되겠죠. 그게 이제 요거니까 요걸 이렇게 전체를 들여쓰기 해줄게요. 그러면 이 들여쓰게 된 부분이 이 반복문에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 유저가 이제 하나씩 홍길동이라든지 이순신 이런 사람 정보가 나오는 거니까 이 유저가 이거예요. 홍 또는 리 이런 이 데이터들이 여기로 슉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꺼낼 때 이렇게 꺼낸다 그랬죠? 리의 이름 이런 식으로 리의 거주지 하면은 이순신 서울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유저의 이름 유저의 거주지 이렇게 하시면 되고 요거는 할 필요가 없는 게 어차피 유저가 계속 바뀔 거죠. 반복문 돌아가는 동안 첫 번째 유저, 두 번째 유저, 세 번째 유저 유저 대상이 바뀔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한 번만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조금 마무리가 거의 됐어요. 이제 이렇게 구색을 좀 맞춰놓고 자, 그 다음에 일단 여기까지만 일단 할게요. 여기까지만 하고요.